자, 이번 시간에는 운송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운송증권, 헤이그와 함부르크 룰에서 얘기하는 운송증권은 뭐다? 선화증권이 되겠다. 선화증권, Bill of Lading. 자, 해서 이 Bill of Lading의 특징이 뭐예요? Bill of Lading의 특징, 바로 권리증권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Bill of Lading은요, 그 서류 자체로 그 서류에 기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체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를 체화하였기 때문에 이 권리증권으로서 뭘 할 수 있다? 물품의 인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서류를 매매함으로써 물품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하게 되시겠지만 요 서류에 선의의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캐리어가 있고요. 쉬퍼가 있을 때에 캐리어의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물품을 이렇게 쉬퍼가 캐리어에게 맡겼을 때 그에 대해서 Bill of Lading을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쉬퍼는 이 Bill of Lading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써? 이 서류를 가지고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 서류가 체화한 물건까지도 판매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Bill of Lading을 발행함으로써 캐리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 이 Bill of Lading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과 박스가 기재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개의 사과 박스를 캐리어는요, 내가 그렇게 인수를 했고,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 Bill of Lading을 가지고 온다면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10개의 사과 박스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요 기재 내용이 쉬퍼가 잘못 알려준 경우였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받은 거는 컨테이너였는데 쉬퍼가 얘기하기로 이 컨테이너 안에는 10개의 사과 박스가 있을 것이야 라고 했어. 자, 근데 이 쉬퍼가 다른 3자에게 Bill of Lading을 판매를 했고요. 이 제3자가 Bill of Lading을 들고 캐리어에게 왔습니다. 캐리어에게 와서 야, 이거 Bill of Lading 줬으니까 나한테 10개의 사과 박스를 줘 라고 했는데 컨테이너를 까보니까 9개 사과 박스밖에 없었다. 그러한 경우에 캐리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부르크 룰이나 헤이그 룰에서는요, 이러한 경우에 캐리어는 이 기재 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캐리어는 우선 10개의 사과 박스에 대해서 만약에 9개의 박스밖에 없다면은 1개 누락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배상을 해주고 나서 캐리어는 누구한테 찾아간다? 쉬퍼한테 간다. 너는 나에게 10개라고 알려줬지만 9개라는 실제는 9개였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확한 정보였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배상을 해라라고 쉬퍼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ill of Lading의 기본적인 성격과 함께 이러한 배상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제 조항의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헤이그 함부르크에서는 이러한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진 Bill of Lading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MT 조약에서는 복합운송 증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복합운송 증권 특징이 있다. 뭐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컨사이너의 선택에 따라서 권리증권성을 가지는 유통성 증권으로 발행될 수도 있고 비유통성 증권으로 발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egotiable 혹은 non-negotiable 선택 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통성 증권에 대해서는 6조에서, 비유통성 증권에서는 7조에서 다루고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5조, 6조, 7조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T 조약에 좀 중점을 두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